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다든지 허약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 적당한 운동, 적당한 영양, 쾌적한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한인의사협회 소속 이승준 가정의를 모시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뭐 딱 보시면은 기구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 왜 또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의 주제로 운동을 특별하게 삼으신 그런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예, 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만성 질환에 대해서 많이 네. 다뤘는데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러한 만성 질환들이 네.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배웠죠. 그래서 네, 맞아요. 이런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라고 다뤘는데요. 네.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미 이런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들은 네. 운동을 하실 때 어떤 점을 주의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운동에도 어떤 종류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네. 있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 있겠고요. 둘째는 근력 또는 저항 운동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셋째는 자세 또는 균형 운동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사실 뭐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유산소 운동이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예, 유산소 운동이란 이런 운동을 하면서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는 그런 운동이면서요. 네. 리드미컬하면서 이런 큰 근육들을 사용하는 운동이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자면 피트니스 센터에 가셔서 트레드밀이나 뭐 스테어마스터든지 뭐 네. 일리프티컬이든지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을 하셔서 할 수 있는 운동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맨날 얘기를 듣잖아요.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뭐 몇 번을 해야 된다, 몇 시간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과연 유산소 운동을 만약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네. 신체 활동 지침서에 따르면 성인 남녀는 일주일에 150분 정도 유산소 150 분요? 운동을 네. 중간에서 강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한 번에 하실 때 10분 정도 적어도 10분을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막연해요. 시간은 이제 뭐 지금 130분, 150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간 강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중간 강도의 운동이란 건 어떤 거죠? 유산소 운동이란?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맥박을 봤을 때 한 네. 64에서 76%로 맥박을 유지하는 것을 중간 강도의 운동이라고 네. 하겠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쉽게 말을 하자면은 땀이 조금 나고 숨이 조금 가빠르고 또는 운동하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조금 힘든 그런 상태들의 운동이 되겠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시거나 뭐 자전거를 타시거나 수영 그리고 댄싱 그리고 물속에서 하는 운동 아쿠아핏 네네.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중간 정도, 중간 강도의 운동이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강한 강도의 운동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강한 강도 운동은 이제 최고 맥박이 76% 네. 이상이 되는 운동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쉽게 말하자면 이제 땀이 많이 나고 호흡이 아주 가빠르고 또 네. 운동을 하시면서 말을 하시기 힘들 정도로 의 운동이 되겠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는 이제 조깅, 뭐 크로스 컨트리 스키잉이 있고 네. 또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에어로빅 네.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는 많이 하는 운동 하키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해보지 않은 운동들인데요. 근데 사실 요즘까지도 특히 추울 때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피트니스 센터에 있어도 거기까지 가서 운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데서 하지 않고 좀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유산소 운동이 없을까요? 어떤 예.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제일 일상생활에서 하시기 쉬운 것들은 네. 걷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무작정 이렇게 걸으시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걸으셨는지 이런 프로그레스를 알기도 힘들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저희 슬라이드에도 나왔듯이 네. 요새는 이제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그 본인이 걷는 그 네네. 그 만보기 같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잴 수 있는 스텝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뭐 워치의 형태로도 나오고 네. 또 요새 많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앱으로도 있고요. 그렇죠. 앱으로도 네네.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다른 예로 있으면은 애완견을 키우시면은 개를 산책한다거나 뭐 모를 걸으시다거나 아니면은 계단을 올라갔다 갔다 하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아이들이 있으시면은 뭐 아이들과 같이 논다거나 그런 것도 다 유산소 운동에 해당이 아, 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아이들하고 노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거의 노동에 가깝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또한 유산소 운동이 되는군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그 병폐가 한편으로는 좀 부작용이 이게 몸으로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그런 습관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어떤 폐해들이나 어떤 저희 그 건강에 관련되는 일들 현상이 없을까요? 예. 그래서 그 영어로는 뭐 sedentary lifestyle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앉아 있는 네. 생활 습관 이런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이런 쉬운 기계를 사용하면서 맞아요. 이런 네. 우리가 손으로 하는 그리고 움직여서 하는 일들이 대처가 돼 있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런 캐나다 지침서에 따르면 네. 이런 30분 동안 만이라도 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자면은 보통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한 30분마다 일어나셔서 뭐 적어도 스트레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소파에 앉으셔서 TV를 네. 보실 때 그런 그 커머셜 브레이크가 올 때마다 일어나셔서 뭐 집안일을 하신다거나 네. 그런 것도 이해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 말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근력 운동, 뭐 저항 운동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력 운동, 저항 운동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유산소 운동은 운동이라면 유산소 운동을 네,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각하죠. 네. 그러셔서 이제 근력이나 저항 운동은 뭐 버디빌딩을 하는 사람 많이 네. 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제 근력이나 저항 운동은 이제 뼈와 근육을 강하게 키워주면서 네. 근력을 늘게 해주는 운동으로서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아, 그런 좋은 점들이 있군요. 자, 그러면 그런 근력 저항 운동은 유산소 운동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러면 일반인들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캐나다 지침서에 따르면 네. 성인 남녀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런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 뭐 아령, 덤벨이라고 하죠. 여기선 덤벨이나 이렇게 피트니스 기구들 외에 집에서 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저항 운동 없을까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이런 리지스턴트 밴드를 사용하셔서 할 수 네. 있는 운동도 많이 있고요. 네네네. 그러시고 이제 요 사이에는 이런 본인의 네. 체중을 이용을 하셔서 하는 근력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한국에 이런 공원에 가시면은 네. 이런 많이 볼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아쉽게도 뭐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많이 접할 수는 없죠. 그런데 네. 이제 슬라이드에도 나왔듯이 이런 그 체중을 이용을 해서 네. 하는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도 네. 그렇게 그 쉽게 구입하셔서 하실 수 네네.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기구들 없이도 사실은 네, 맨손으로. 집에서 맨손으로서 이러한 그 키친 카운터에서 네. 이렇게 푸시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또 스쿼트라 그러죠. 네네. 앉았다 빈손으로 일어나는. 앉았다 네. 일어나기 이런 것도 다 근력 운동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동작들이 다 이제 근력 저항 운동이 되는군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근력 운동, 저항 운동을 하기 전에 저희가 좀 뭐 미리 알아야 되는 어떤 그 꿀팁,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모든 우리 속담에도 천리길도 네. 한 걸음 못하라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낮은 강도에서 천천히 강도를 올리시는 게 네.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낮은 무게로서 한 10회에서 15회 반복을 하시는 세트를 하시다가 네. 서서히 무게를 올리셔서 아. 8에서 10회 세트를 네. 반복하시는 거. 그러시고 또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 하시는 게 중요하죠. 아, 그래서 네. 스트레칭은 뭐 적어도 일주일에 2-3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한 동작으로서 10초에서 30초 동안 홀드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30초에서 60초 동안 홀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한 동작을 하고 있다가 그걸 이제 홀더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 그렇죠. 시간 동안. 예.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력 저항 운동을 하기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동작을 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유산소 운동 말씀하셨고요. 근력 저항 운동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바로 균형, 자세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네. 균형이나 자세 운동은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듯이 균형이나 자세를 밸런스를 맞추는 네. 운동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네, 여기 지금 밸런스를 나와 있어요. 맞추는 운동 그런 기구들을 네. 그러니까 쓰실 밸런스 수도 패드 있죠. 같은 데 이제 올라와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러셔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골다공증이나 그리고 네. 낙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네, 사실 요즘 같은 겨울철엔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낙상하실 위험이 많은데 평상시에 좀 이런 운동을 해두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구가 없으신다면은 이런 그런 요가 자세처럼 한 발로 서 있는 것을 연습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이런 경찰들이 이렇게 불러서 해라 네, 하는 네, 네. 그런 한 줄로 이렇게. 그렇죠. 네. 한 줄로 발을 맞춰가면서 걷는 그런 것도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균형 자세 운동이 뭐 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 어떤 다른 운동은 또 있나요? 예, 뭐 필라테스라는 운동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중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런 네. 타이치 같은 운동 그런 것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필라테스나 뭐 타이치나 이런 요가라는 게 사실은 나이 구분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건데 어르신들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는 말씀이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미 만성 질환 있는 환자들이 운동을 해야 할 때 이미 이제 병을 갖고 계신 만성 질환자들이 운동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네. 운동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던 분이 네. 운동을 하시려고 하시면 우선은 담당 주치의를 만나셔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점검을 해보시는 게 네. 좋겠고요. 그리고 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그 운동량을 늘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전혀 시작하지 않으셨던 분은 10에서 15분 정도 그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뭐 2, 4주마다 한 5분씩 이렇게 늘려서 서서히 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 좀 만성 질환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까 해요. 저희가 많이들 앓고 계신 질병 중에 하나, 만성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고혈압인데, 고혈압 환자한테는 저희가 유산소 운동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예, 그래서 리서치에 따르면 중간 강도의 네. 유산소 운동이 고혈압 환자들에게 이런 휴식 시에 수축기 혈압이 7.4mm 머큐리 또 휴식 시에 이완기 혈압이 5.8mm 머큐리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인 수치로 나타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적어도 30에서 60분 정도의 운동만으로도 그런 그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더 자주 하시면은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약만 드실 게 아니라 이렇게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고혈압 환자가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뭐 주의할 점이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운동을 하시기 전에 이제 혈압을 재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운동하시기 전에 그러면 이제 휴식 시이죠. 네. 그때 수축기 혈압이 200이 넘어간다거나 아니면은 휴식기 혈압, 네. 이완기 혈압이 115를 넘어가신다면은 네. 운동을 하시기보다 주치의를 만나셔서 이 혈압을 컨트롤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어떠한 혈압약은 이러한 체온을 조절을 하는데 방해를 일으킬 수 있는 혈압약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습하고 더운 날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이유로서 그런 핫 요가 같은 것들은 이런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그렇게 그리
권장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운동이 끝나고 천천히 쿨다운을 하시는 것. 그래서 갑자기 멈추는 것보다 네. 천천히 쿨다운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어떠한 혈압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자기 운동을 멈추시면은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고혈압 환자의 경우는요, 이렇게 근력 저항 운동을 하면 이제 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혈압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설도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뭐 잘못된 가설인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 그래서 이런 네. 그 근력 운동을 이렇게 처음 배우실 때 이런 트레이너 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런 호흡법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그래서 네네. 호흡을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bear down 한다 그러죠. 그래서 발살바 기동이라 그러죠. 네네. 그래서 드는 것이 든 근력 운동을 하는데 네.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이런 발살바 기동을 하실 때 이런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그 혈압이 올라가서 그것으로 인해 뇌출혈이 일어날 수도 그래요? 있다라고 나는 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리서치를 통해서 그런 근력 운동이 그 고혈압 환자들에게 이런 악효과가 있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 고혈압 지침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고혈압 환자들이 근력 운동을 피하는 것을 네네.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잘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반대로 이런 근력 운동이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에게 꾸준한 근력 운동이 오히려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리서치 결과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잘못된 가설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그래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력 저항 운동을 할 때 이왕 하는 거 좀 조심해서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주의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근력 운동을 하실 때 이렇게 네. 숨을 참고 이렇게 드시는 거, 이러한 발살바 기동을 하시면은 다른 문제점은 이제 그걸 심하게 하시면은 실신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네, 그러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부정맥이 생기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혈압 환자이신 분들은 이런 그 발살바 기동을 좀 피해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운동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요.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다 못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만성질환 보면 뭐 고지혈증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운동 방법을 꼭 기억해 두셔서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하셔서 적당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